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감독과 주연 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다시 한국계 감독, 또 배우들의 작품이 미국 주류 시상식을 휩쓴 건데요. 한편 개봉 2달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은 1,300만 관객에 육박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 7위, 전체 영화 가운데서는 10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1개 부문에서 무려 8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일단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11개 부문 13개 후보였습니다. 이제 조연상 후보에 2명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13개 후보였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성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6개 부문에 수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작품상하고 감독상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최고의 상인 작품상도 받았고요. 감독상, 각본상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성진 감독이 감독상과 각본상을 이제 받았고요. 또 남녀 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연이 받았고요. 또 여우주연상도 중국계 배우인 웡 씨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조연상이 3명이나 올라갔었는데 한 명도 못 받아서 좀 아쉬웠고 그 외에 편집상이라든지 캐스팅상 등 이렇게 8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사실 뭐 감독, 주연 배우 모두 한국계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에미상에서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드라마가 상을 휩쓸었다. 글쎄요,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미상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든글러브와는 달리 아카데미도 그렇습니다만은 영화가 아니고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을 미국인들 같은 경우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품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중적인 측면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매체는 백인들을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안방극장에서 자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상을 이제 했다는 것은 결국 안방극장에서도 한국인 그리고 한국계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굉장히 대중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상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가가 아니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한국계 배우와 또 한국계 소재를 쓰게 되면 이른바 흥행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이런 측면까지도 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작품성, 대중성 그리고 문화 산업 관점에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인정을 받은 것이다. 주류로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일단 내용이 이성진 감독이 자신이 당한 난폭 운전을 토대로 각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감독의 경험담이 이제 녹여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적이 울리게 되면서 막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는 굉장히 분노를 이제 표출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나 싶어가지고 쫓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복 운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드라마에서 이제 백인 남성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계 여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민자 사회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그 이면의 모습들을 가족주의에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흥미가 이제 유발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아마 좀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한국어 대사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한국적 소재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가 그만큼 이제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음식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깍두기 설렁탕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문을 할 때도 아가씨 2개만 줘 이렇게 주문을 한다든지 또 라면에 김치를 먹는 장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만드는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톡 보낸다 이러지 않습니까? SNS도 등장을 하고 냉장고도
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가족 문화, 뭐 장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형이 또 동생을 보듬는 거라든지 부모님을 생각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주민들 특히 영어를 섞어가면서 한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K 콘텐츠나 K 문화가 네.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최대의 식품 트렌드 분석 업체가 2024년은 한식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코드에 대한 네. 관심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게 되면서 한국 콘텐츠 측면에서도 익숙한 내용들이 나와도 거부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오늘 이 에미상 수상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윤여정 씨가 출연을 했던 또 미나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한국 이민자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적인 내용과 또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미국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민자를 다뤘던 작품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아라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작품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민 정착을 하셨던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두 성이 있죠. 그래서 성실과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나리에서도 잘 보여줬습니다만 파친코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끝끝내 버텨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뭐 결과물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네.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이민자 콘텐츠에 대한 주목을 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성난 사람들에서는 한인 교회가 나와요. 네. 그래서 한인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교도주의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런 보편적인 어떤 측면들이 한국 이민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뭐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이성진 감독이 사실 이 소니리라는 미국 이름을 쓰다가 네. 봉준호 감독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식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니 리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배우 중에 뭐 데이비드 최, 조셉 리 뭐 이런 배우들도 조연으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좀 받침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을 그냥 떼고 그냥 소니리 이렇게 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으로 수상을 한 이후에 백인들이 발음에 신경을 쓰는 거 보고 감명을 받은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성진이라는 이름을 그냥 신경 써가지고 발음을 하겠구나. 네. 왜 내가 그것을 일부러 미국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뒤부터는 이성진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이 성남 사람들의 엔딩 크레딧에서 보면은 이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연이나 데이비드 최나 앞으로 좀 한국 원래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네.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이 스티븐 연 이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나리에서 이미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에미상에서 이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뭐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됐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나리 때 상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번 놓고 하면은 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티븐 연은 198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이 초등학교 시절에 캐나다로 가서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 배우 출신이 참 연기력이 폭넓고 튼실한 경우가 많은데 스티븐 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비물인 워킹 데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창동 감독의 뭐 이런 버닝이라든지 그리고 미나리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 그리고 이번에 성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작품 하나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그런 연기상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 에미상에서 6관왕을 수상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74회 때 오징어 게임이 6관왕이었고 네. 이번에 75회 때 성난 사람들이 8관왕에 올랐습니다. 그새 또 오징어 게임 또 시즌 2도 있기 때문에 다음 뭐 에미상이 뭐 에미상에서 수상을 할 수도 있고 에미상이 네.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 K 콘텐츠의 세계적인 흥행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의 장점은 시즌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속도가 더 붙습니다. 이걸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눈덩이가 처음에는 좀 작지만 이제 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 회차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지금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팬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6개 부분에 이제 그쳤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 더 화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위 한 번 상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문을 잘 안 여는데 네.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의 퍼주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사람이다 뭐 이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K 콘텐츠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좀 더 그에 걸맞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낳게 한다면 더 바람직한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네. 오늘 많이 듣다 보니까 다음 에미상 역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기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탑 7, 그리고 전체 박스오피스 1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흥행 열기가 식지가 않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한국 영화 중에는 이제 7번째 작품이 이제 됐고요. 네네. 그래서 뭐 주중에도 계속 흥행세를 갖고 있고 또 박스오피스 2위까지 평일에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현대사의 또 와픈 그런 역사를 하더라도 잘 알려주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호를 보낸다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이미 그게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묵직한 주제라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도가 있습니다.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 그래서 전두광과 이태신 장군의 그 대결,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연출 기법입니다만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1,300만 관객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1,300만 명은 뭐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둑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위에 있는데요. 네. 1,298만 명입니다. 지금은 1,281만 명이기 때문에 이건 무난히 돌파할 것 같고요. 괴물 같은 경우가 1,30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돌파할 것 같습니다. 베테랑이 1,341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제시장이 1,426만 명인데 과연 이 국제시장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예. 요게 이 겨울에 좀 하나의 지켜봐야 관전 포인트가 될 될 수 대목이라고 있겠네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좀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 한국 영화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을 통해서 과연 한국 영화에도 봄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한국 영화계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에 한 2억 명 관객 돌파한 것에 비해서는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바랬던 건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관객들이 영화관에 갈 이유, 그리고 한국 영화를 봐야 될 이유를 이제 심어줬어야 되는데 이 범죄 도시만으로는 좀 약했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이 영화관을
갈만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화들을 텐트폴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이렇게 치면 가운데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기둥이 튼실할수록 텐트가 커지면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텐트폴 영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영화들이 굵직하게 나오면 한국 영화 재밌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라면서 영화를 가시기도 하고 또 제작 투자가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중방 영화, 다양한 영화들이 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봄이 그런 마중물 역할 그리고 텐트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서울의 봄이 영화계의 봄을 한층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화 범죄도시 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영화제 측에서 뭐 성공한 한국 액션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단 한국 영화 시리즈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초청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하면은 이제 칸과 베니스와 함께 유럽의 이제 3대 영화제로 꼽히게 되는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어떻게 대중적 오락성이 있는 이런 작품을 선을 보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셜 갈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락성도 있지만 작품성도 있는 그런 영화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범죄도시 4가 그동안의 어떤 흥행이라든지 평가들을 보고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장르 영화에 대해서 유럽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를린 영화제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작품성 있고 진지한 영화를 하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화제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도시 같은 대중적 흥행성과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초청하면서 눈길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 컨텐츠가 베를린 영화제도 지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될 수 서로 있겠네요. 윈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락 영화라고 뭐 예를 들면 조폭이 나오는 형사물이라고 해서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이 범죄도시가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흥행 영화들도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청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K 컨텐츠였던 그 입지가 굳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더하자면은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좀 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예. 자, 영화 범죄도시의 베를린 영화제 초청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